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솔리드의 렌더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솔리드의 리액티비티를 제공하는 기본 API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본 API 뿐만 아니라 솔리드를 사용해 돔을 렌더링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리액트와 마찬가지로 솔리드는 렌더 메소드를 사용해 솔리드 앱을 렌더링 시킬 엘리먼트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리액트 돔의 렌더와 다른 점은 리액트 돔의 렌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JSX를 받는 반면에 렌더는 솔리드 JS의 렌더는 함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솔리드의 리액티비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함인데요. 이 부분을 잘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솔리드에서의 프롭스는 스태틱 프롭스와 다이나믹 프롭스로 나누어집니다. 정적인 프롭스를 뜻하는 스태틱 프롭스는 리액트에 JSX 엘리먼트를 작성하듯 동일하게 작성해주면 되지만 동적 프롭스는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스태틱 프롭스를 보시면 패런트 컴포넌트는 어떤 프롭스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리액트를 작성할 때처럼 동일하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라벨 JSX 엘리먼트는요, 프롭스로 그리팅에 헬로우라고 하는 정적 프롭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 프롭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액트에서는 프롭스를 프롭스.name과 같이 닷 오퍼레이터를 통해 참조하기보다 보통 구조분해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리액트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솔리드에서는 이렇게 구조분해를 할 경우 이 프롭스 값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my 컴포넌트가 리렌더링이 되더라도 이 name 값이 변하지 않는 버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구조분해 시 name은 더 이상 다이나믹 프롭스가 아니라 스태틱 프롭스가 되어버려 name이 상위 컴포넌트에서 변경되더라도 업데이트된 값을 참조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솔리드의 프롭스의 구현이 일반 속성이 아닌 게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보시면 이것은 솔리드의 정확한 내부 구현은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구현됐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요. 이 프롭스는 컴포넌트로 프롭스를 전달하기 이전에 이 프롭스에 넘어온 이 name이라고 하는 어떤 프롭스를 getter 형식으로 오브젝트 리터럴을 선언해서 랩핑의 인자로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희가 크레이 시그널로 만들어진 getName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getName의 리턴 값이 이 name의 또 다른 리턴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props.name을 할 경우 이 getName이 너무나도 일찍 호출이 되어 이 컴포넌트가 리렌더링이 되거나 아니면 props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값을 업데이트된 것을 저희가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리드 JS의 컴포넌트는 리액트 컴포넌트와는 다르게 한 번만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버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props는 최대한 늦게 속성값을 참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props.name을 할 경우 이 JSX가 컴파일 될 시점에 props.name이 호출되어 props.name에 있는 어떤 시그널의 리턴 값이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리드는 다른 프레임워크와 차별되는 부분에 있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함수 컴포넌트는 리렌더링 되는 것과 관계없이 오직 한 번만 호출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면 디폴트 값을 이제 const value라고 하는 곳에 props.value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선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포넌트 최상단에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을 때 리액트와는 다르게
프롭스가 변경되더라도 밸류 값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솔리드 JS는 이러한 현상을 Outside the Observable Scope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구조 분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보통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구조 분해를 할 때 구조 분해에 디폴트 파라미터를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처럼 만약에 value라는 값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디폴트라고 하는 값을 value에 매핑하여 이 value가 JSX 엘리먼트가 컴파일 될 때 디폴트라고 하는 스트링 값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데요. 구조 분해를 사용할 수 없는 솔리드에서는 다음처럼 디폴트 props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제 코드를 올바르게 동작시키려면요, 앞서 버그를 발생시켰던 다음과 같은 어떤 값을 그대로 value에 매핑시키는 것이 아니라 lazy evaluation을 하기 위해서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매번 디폴트 props를 다른 변수에 사용해서 함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디폴트 props가 한 개가 아니라 매우 많은 개수가 있을 경우 컴포넌트 최상단에 매번 10개나 되는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솔리드 JS에서는 merge props라고 하는 헬퍼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다음처럼 value의 디폴트 값을 매핑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솔리드 컴포넌트 사용 방식이 이러한 이유는 이러한 방식이 솔리드가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주요 요인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값을 바로 JSX 엘리먼트에 넘기는 것이 아닌 실행 시점, 즉 정말로 렌더링이 필요한 시점까지 미루다 보니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을 할 수 있게 솔리드 JS에서는 구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props가 돔에서 실제로 쓰이기 전까지 평가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좋은 것입니다. props 리액티비티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법들을 봤는데요. 이와 동일하게 디벨로퍼 익스페리언스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솔리드 JS에서 제공하는 헬퍼 함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솔리드 JS에서 또한 리액트와 동일하게 children을 다루는데요. 다루는 방식 또한 유사합니다. 단일 차일드가 주어졌을 때는 props.children으로 단일 엘리먼트를 조회할 수 있고, 멀티플 차일드가 주어졌을 때는 배열 형식으로 props.children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에서는 children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til을 제공하는데요. 아래 예제에서는 리스트 컴포넌트의 children으로 3개의 동일한 계층의 JSX 엘리먼트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솔리드 JS에서 제공하는 util 함수 API를 통해 for와 each문으로 각각의 차일드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children 또한 다른 props와 동일하기 때문에 구조 분해를 진행하면 안 되는데요. 솔리드는 virtual DOM을 사용하지 않아 children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diffing 알고리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hildren을 조회해야 할 때는 위와 같이 children 헬퍼를 사용해서 메모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솔리드로 돔을 렌더링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리액트와 유사한 지점이 많아 공식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바로 코드부터 작성하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동작해 당황스러움을 개발자에게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렌더링 코드를 작성할 때 리액트와 솔리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작성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